네, 우리 배터리 산업의 때 아닌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네, 세계 시장을 주도할 거란 기대감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조심스럽게 감지되고 있는데 산업부 김민수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위기감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일단 뭐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글로벌 영향력은 좀 줄고 투자 부담은 좀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그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생산 기지 증설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LG는 10조 원, SK는 15조 원을 더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의 보수적인 삼성 SDI도 연간 2조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자동차 회사들이 전동화의 속도를 내면서 배터리 수요가 가파르게 늘다 보니 이 공장만 지으면 물량은 확실하니까 너도 나도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고유가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투자 비용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의 전방 산업인 전기차는 이 내구성 소비재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따라서 소비 심리가 아주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예. 이 차를 안 바꾸고 더 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는 전기차도 경기 침체 영향을 받지 않겠냐, 수요가 줄어들지 않겠냐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이런 상황에 LG엔솔 미국 공장 재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이런 위기감을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실제 위기에서 비롯된 얘기라고 봐야 됩니까?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심각하게 보실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투자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애리조나 단독 공장은 이 생산 능력으로는 11기가와트시 규모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5년까지 목표로 하는 생산 능력이 총 520기가와트시인데 전체 생산 능력의 2%가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거의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용이 늘어나니까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단독 공장부터 투자를 약간 늦추는 겁니다. 이미 땅은 확보한 상태니까요.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회사들과의 합작 공장들은 모두 예정대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공장 재검토는 사실상 큰 문제는 아니다 이런 건데 LG엔솔 말고 나머지 두 회사는 그럼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삼성 SDI는 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삼성 SDI는 이 전자회사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을 높게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더 꼼꼼히 따져서 증설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로 인한 비용 증가 측면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특히 삼성 SDI는 강점인 소형 배터리에서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삼성 SDI가 주목을 받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그 SK온입니다. SK온은 공장을 짓기 전에 수주부터 하는 이 선수주 후 투자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돈을 빌려와서 투자를 해야 하고 외부 충격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금리가 오르고 비용이 더 들어도 주문을 받았으니 예정대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미선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SK온이 배터리 공장 신증설에 계획한 총 투자 금액만 23조 원. 배터리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약 7조 원이 투자됐고 앞으로 생산 목표를 달성하려면 16조 원가량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배터리 후발주자인 SK온은 2, 3년 동안 매출보다 투자 지출이 더 많을 예정인데 추가적인 현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무 건전성이 계속 취약해져 자금 조달이 힘든 상황입니다. 실제 SK온의 부채 비율은 SK이노베이션에서 분사한 지난해 4분기 117%에서 올 1분기 20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비용 부담과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시장 투자 심리가 악화돼 자금 조달 역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SK온은 올해 상반기 4조 원 규모의 상장 전 투자 유치 프리-IPO를 진행했지만 3조 원밖에 조달하지 못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자 5월 단기 차입 형태로 1조 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급하게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쟁사들보다 약 2배에서 3배 넘는 비용으로 돈을 빌리고 있어 이자 부담도 큽니다.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SK온은 올 4분기를 흑자 전환 시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금 조달 여건이 어려워지자 SK온의 흑자 전환 시점은 내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네, K배터리 산업 위기감이라는 게 SK온의 재무 상황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경기는 또 침체되고 있고 투자 비용은 부담이 커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들 기업들 대한 전망 자체는 또 밝게 나온단 말이죠. 왜 그런 겁니까? 일단 뭐 기업 측면에서 보면은 좀 안전 장치들이 좀 마련돼 있습니다. 일단 국내 배터리 3사는 미국이나 유럽에 투자를 하면서 뭐 세액 공제나 인센티브를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이 투입되는 자본을 좀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의 경쟁사와는 달리 그 자동차 회사들과의 대규모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투자 부담을 줄였습니다. 예, 리스크도 나누어 가지게 되는 거죠. 공급 계약도 잘했습니다. 최근 이어진 그 원자재 가격 상승 국면에서 중국 CATL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거든요. 반면 이 원자재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국내 배터리 3사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잘 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수요가 넘친다는 점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세도 한풀 꺾였고요. 증권가의 하반기 전망도 밝습니다. 증권가의 전망은 문영민 기자의 리포트로 확인하시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당장 2분기 실적에서 최악의 상황을 마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2,411억 원. 지난해 2분기 7천억 원이 넘는 실적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70% 가까이 하락하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2분기 실적 저점을 기록한 뒤 3분기부터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LG화학에서 분사한 이후 처음으로 1조 원이 넘는 연간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가시키지 못했던 이 원가 상승분을 이제 판가로 전가시키는 구조를 확립시키고 정확히 보상금을 수취하는 형태로 완성적 원가 상승분을 보존받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추가적인 판가 상승 협상으로 영업이익률이 상승한다는 게 주요 배경입니다. 또 주요 고객사들의 전기차 생산 확대로 2차 전지 출하가 크게 늘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같은 사업군을 영위하는 삼성 SDI는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된 실적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3,900억 원대로 1년 전보다 35%, 전 분기보다 9%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양산을 시작한 차세대 배터리 젠5가 각종 유럽 전기차에 탑재되며 판매량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이어 3분기와 4분기 각 4천억 원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며 연간 1조 6천억 원이라는 최대 실적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등 2차 전지 기업들의 하반기 실적 상승 랠리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참고로 LG에너지솔루션 실적 잠정치 발표 내일이고요. 이달 말에는 3사 모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봤는데 좀 혼란스러운 게 뭐 투자는 부담이 되고 경기는 안 좋은데 산업 전망은 좋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여전히 장밋빛 맞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할 수 있는 산업은 사실상 배터리 산업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물음표는 생긴 겁니다. 지금까지는 투자해서 증설하고 만드는 대로 팔리는 구조였는데 이른바 이제 뭐 닥치고 투자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고 해서 이제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보니까 투자 비용이 생각보다 늘어난 겁니다. 이 지점에서 이렇게 투자해서 얼마나 남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 겁니다. 이 물음표가 이 위기론의 핵심입니다. 지금 배터리 회사들의 이익률은 잘해야 5%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투자한 자본 대비해서 이익률을 좀 따져봐야 하는 거죠. 특히 3년 후인 2025년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지만 공급이 안정화되면 상대적으로 마진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자동차 기업들이 배터리를 직접 만들어서 탑재하려는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2025년부터는 이제 진검승부, 이제 마진 전쟁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산업부 김민수 기자와 사안 살펴봤습니다.